잠깐 볼 일이 있어 외출 중이던 위임자는 목적지로 걸어가던 중에 골목길에서 자동차에 부딪히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촬영한 수술 전 발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발등에 해당하는 중족골에 금이가 있고 전이가 일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1, 2, 3, 4에 해당하는 발등골절 진단을 받게 되었고 상해 부위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핑고 정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에는 발을 땅에 딛지 못하며 제대로 거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등뼈 골절 합의금은 어떻게 될까요? 사고 당시 소득과 과실책임 비율 그리고 후유증에 대한 검토와 판단으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발등뼈 골절에 대한 진단만으로 합의금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하여 실제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주장하여 휴업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65세가 넘었거나 연소자, 학생, 무직자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임자의 경우 대략 2달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65세 이상의 연령으로 원칙적으로 휴업손해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상하우머치 손사가 손해사정 과정에서 조사한 바로는 실제로 소득활동으로 꾸준히 일을 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증 자료를 구비하였으며 결국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주장해 드렸습니다. 상실수익, 사고 후유증으로 신체에 장애가 남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는 팔다리의 골절이나 절단 또는 마비 등의 사지관절 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기능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말합니다. 발등에는 중족골이라 하여 5개의 뼈가 발가락과 연결되어 있으며 반대편으로는 설상골, 입방골과 함께 족근 중족관절을 이루고 있는 부위입니다. 서 있거나 걸을 때 직접 지면과 닿고 체중에 대한 부하가 발생되는 곳으로 반복적으로 장시간 사용하여 발등에 과중한 부담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때에는 피로골절이 일어나기 쉬운 부위입니다. 피해자 역시 자동차 바퀴에 깔리며 발등골절 수술을 받고 수개월 동안 물리치료와 재활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보상하우머치가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증상 고정된 상태에서 발가락의 강직뿐만 아니라 발목관절 기능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오래 걷거나 서 있는 것이 불편하고 통증 등으로 일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결국 상급병원의 전문의가 평가한 사례자의 맥브라이드 장애는 족지의 부전강직에 해당하는 3%, 족관절 운동장애 14% 준용하여 한 시장에 5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여 노동 능력의 상실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발등뼈 골절 합의금 보상하우머치의 손해사정 업무 진행으로 중족골 골절 합의금으로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 그리고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 시장에 3년으로 조정되어 보상하우머치의 손해사정이 완료되었으나 15%에 준하는 장애율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후유증의 경우 보험사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실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때에는 당연히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사고 이후에 남게 되는 후유장애는 어느 시점에서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손해사정에 휘둘려 실망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공정한 손해액의 산정과 평가로 합의금 결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작은 차이가 커다란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보상하우머치와 함께한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더욱 신속하게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하우머치였습니다.